경마 팬 여러분 그리고 건빛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한가위 맞이하시면서 집에서 계실 때 심심하실 거예요. 근데 요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전직 요번에 새로 입성하신 건빛에 입성하신 이광복 조교사님, 그리고 부산에서 오랜 기간 100승 이상을 거두면서 활약했던 안선호 기수,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빛 최고의 전문가죠, 김영희 의원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특히 초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 경마에 대한 부분들, 또는 경마장에 제가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너무나 정말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속설들이 그게 마치 진실인 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집 방송으로 실제로 안에서 말을 타고 실제로 조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을 모시고, 또 우리 김영희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오랜 10년 이상, 15년, 20년씩 이렇게 예상가로 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경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접근을 하기를 바라서 이런 특집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복입니다. 그 다음엔 부산에서 역시 오랜 동안 기수 활동을 했어요. 지금 새로 경마 건빛에 들어오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에서 오랜 기수 생활했고, 예전에는 상당한 사이즈 있는 기수였던 안선호 기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선호입니다. 예, 그다음 건빛 가족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김영희 의원 최고의 전문가시죠, 김영희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번 특집 방송으로 대담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서로 이제 친하고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 생각하지 않고 대담하듯이 편하게 하겠으니까, 서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자유롭게 자유 토론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경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마는 이 부분은 우리 이광복 조교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국 경마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 경마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마사회가 경마를 갖고 어떻게 한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경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경마의 그 발상부터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경마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마는 1700년대에 헨리 2세, 경마의 아버지라고 하죠. 헨리 2세 때 경마라는 용어가 처음 이제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1540년대에 경마장이라는, 그동안은 이제 필드에서 그냥 각 목장 말들끼리 겨루다가 경마장이라는 이제 시설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1700년대 와서 자키 클럽이라는, 뉴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자키 클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그 유럽에서 오스트리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쪽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중국, 이스라엘 몇 개국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가. 이제 한국 경마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처음에는 1920년대, 10년대 일본인이 그 용산 그 연병장에서 막권 발매는 하지 않고 그 경마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4년도에는 평양, 대구, 군산 전국에 한 7개 정도 지역에서 경마가 시행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났고 6.25가 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마가 중단되다가 54년도에 이제 뚝섬 경마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때는 그 민간 자본으로 뚝섬 경마장이 이제 생겨나서 42년도에는 그 신설동에 경마장이 먼저 생겨났다가 54년도에 이제 뚝섬 경마장으로 이전을 하죠. 그러다가 62년도에 이제 마사회법이라고, 그동안에는 이제 조선 마사회법이었는데 한국 마사회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72년도에 한국 마사회가, 이제는 이제 그동안에 민간 자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던 경마가 한국 마사회라는 그 조직이 생겨나면서 정부 투자기관으로, 그리고 공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3년도에 단일 마주제에서 개인 마주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 마주라는 새로운 그 말 주인이 이제 개인 마주로 탄생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경마가 쭉 진행되어 오고 있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6.25 사변 때 전쟁 중에도 부산에서는 경마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부산에 피난민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사변 중에는 경마가 시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들은 얘기는 옛날에는 새끼줄로 그쵸. 새끼줄 내리면 말이 뛰었다. 아니 우리 너무 잘 아시지만 뚝섬 시장에는 또 배당판이 7판이었어요. 7판. 그죠? 저는 이제 그 수기로 그 배당판 할 때는 안 탔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처음 기승을 8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첫 기승을 했는데 그때는 전산에 대해서 그 배당판이 전산화된 배당판이 나왔었죠. 예. 자, 일단 경마에 대한 정의는 이렇고요. 또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더러브릿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께 사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저나 김영 의원이나 사실 우리들이 예상을 하지만 출마 투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어떻게 출마 투표가 이루어지고, 경마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사실 경주 분석을 하는 게 전문이지 출마 투표를 하고 이런 건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출마 투표에 여러분들 궁금하실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수의 입장 그리고 조교사의 입장을 물어보겠는데, 이번에는 일단 안선호 기수 출신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출마 투표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 집 말도 타고 이 집 말도 타고 이 집 말도 타는데 같이 출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 말 탔고 또 탔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해서 기수가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친분을 위주로 해서 내가 이 말 타면 대가리 올 수 있지만 이 말은 힘들 것 같지만 친분을 우선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입상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기수가 선택을 하는 건지. 우선적으로 뭐 전에 탔던 마필들이거나 또는 뭐 미리 예약이 되어 있던 마필들이 같이 출전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전에 탔었을 때 이 마필 두 마리보다 A, B 모두 탔었을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합니다. 다음번에는 뭐 어떻게 해갖고 뭐 마필의 특성이나 뭐 이번 경주가 어떻게 타면서 뭐 입상에 실패했든지 복귀를 하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타자, 다음에 한번 더 타게끔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찌됐건 마방에서는 안선호가 뭐 분명히 이거를 다 한 달 뒤에 출전 예정되는 마필 두 마리 모두 탈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이제 출마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편성도 보고, 조교사 입장에서도 편성도 보고, 딴 조건에 맞는데 약한 레이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도 있고, 피하다 보니까 또 겹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친분 위주가 먼저 예약돼 있는, 먼저 말이 오고 간 팀부터 타는 게 거의 먼저 타는 순서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좋은 말들 이렇게 있으면은 임의적으로 좀 이번에는 이거를 꼭 좀 타가지고 또 우승도 하고 싶고, 이렇게 뭐 안 들어오려고 먼저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승하려는 목적으로 타기 때문에 먼저 좀 좋은 더 말을 타면은 그 조교사나 그쪽 마방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래래 저래 돼갖고 뭐 선 약속은 잡았지만은 요거는 놓치기 싫은 말이다. 앞으로도 또 타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조교사의 압박, 솔직히 여기 조교사 하셨던 분이 계시지만 이건 너가 타야 된다. 이거 마주랑 다 얘기해. 또 왜 이걸 안 타냐? 이거 네가 타기도 되는데 왜 안 타냐? 그러면 또 그쪽 마방에다 또 상의를 하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타고 타겠습니다. 근데 뭐 복받은 기수죠. 차라리 잘 타는 기수, 그런 선택권이 있는데 또 없는 기수들로 또 답답한 기수들도 많잖아요. 한 마리도 더 타야 되는데 못 타는 기수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탑 랭킹 돼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탔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 주 제 화두가 그 KNN 대상 경주에서 유현명 기수가 낭만을 했잖아요. 네. 많이 났잖아요. 네. 그 유현명 기수가 그 기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보면 일부러 뛰어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떨어졌는데 유현명 기수가 좀 어떻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어떻다래요? 우선적으로 뭐 경마에서 일부러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진짜 없고요. 뭐 그리고 떨어지면 다치는 게 우선이고, 그럼 뭐 큰 타격을 입는데, 후유증도 있는데, 뭐 경륜이라든가 이런 자전거 타도 엄청 많이 다치는데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참 목숨을 걸고
그런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방송 찍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많이 아프대요. 지금 많이 아픈데 뭐 골절, 세 군데 골절 났답니다. 그 허리, 횡돌기, 그다음에 발꼬락, 그다음에 다리 골절 나가지고 이렇게 골절 되면은 뭐 6개월 정도 지켜봐야 되고 또 재활 운동이라든가 재활 훈련을 통해서 또 아무래도 좀 선수 생활을 하는데 또 휴유증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두렵거든요,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타인에 의해서 떨어져 갖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겁을 먹기 마련이고 그래도 또 시야도 점점 넓어지고 또 그런 것도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훌훌 털고 빠른 네, 뭐 쾌차 진짜 그 정도의 것이 다행이고 빠른 기회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덧붙이자면 어제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필드에 나가서 배팅도 하고 예상도 하고 하는데 유현명 기수가 떨어지니까 경마장에서 야, 저 새끼 일부러 떨어졌다고. 근데 그 허리도 나가고 뭐 세 군데 부러졌는데 사람이 그 한 경주 때문에 경마로 밥을 목숨 먹고 걸리는 있으면 없죠. 목숨 걸리는 없으니까 그 경마장의 속설 중에 뭐 일부러 떨어져가지고 배당을 유도한다. 그거는 잘못된 속설이다.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직 그 이광복 조교사님한테 전직 조교사죠.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는 이제 그 안선호 전 기수는 기수 쪽에서 이제 말 선택을 좋은 말 쪽으로 돈은 상금을 벌 수 있는 말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그 기수협회 안에도 기수 내부에도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강압에 의해서 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조교사 입장에서요 기수 기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배팅하는 입장이나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예를 들어 문세영 기수가 타면 될 것 같아. 지난번에 한 4차 가고 아쉽게. 근데 또 굳이 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그 뭐 좀 어설픈 기수 또 태우고 나면 기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조교도 좋은데 이번에 조금만 좀 타줄 수 있는 기수가 타면 되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랭킹 한 30위권 이하의 기수를 태우는 경우 그거 왜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거? 우선 이제 기수는 그 계약 조교사하고 기승계약을 맺습니다. 기승계약을 맺기 때문에 각 조에서 기승계약이 되어 있는 기수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태우는 게 이제 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그 타다 보면은 말도 여러 각질이 있듯이 기수가 기승 스타일이 맞는 기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 문세영 기수가 승률이 높고 하는 게 물론 말도 잘 탑니다. 말도 잘 타지만 각 조교사들이 뭔가 추진이든 뭐든 한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에 좀 잔등어리가 센 기수로 한번 타면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말을 태워준다는 얘기죠. 예. 준비가 잘 된 말. 준비가 잘 됐고 항상 아쉬운 말 성적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착순권에 머물고 이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말이죠. 그런 말을 태워주다 보니까 승률이 높게 되고 입상률이 뭐 높은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하지만 또 소속 기수 이제 기승계약을 맺고 있는 소속 기수가 매 아침마다 나와서 훈련 열심히 하고 물론 조교사 입장에서 마주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상금 벌이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열심히 타고 아침 새벽 훈련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소속 기수 뭐 우선적으로 태워주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또 여기 이 큐시트에는 없는 건데 번외적으로 질문을 두 분께 한 번씩 드릴게요. 먼저 그 부산 정기수 안선호 전문가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똑같은 말 가지고 잘 타는 기수와 말 못하는 기수가 탈 때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뭐 한 1400이라고 쳐요. 보통 1400이면 한 1분 29초 정도가 이제 평균 타임이잖아요. 타임 차이는 어느 정도 낼 수 있어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뭐 전직 뭐 저희는 이제 경마장에 몸을 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한 번 실수에 보통 1초에서 2초 정도, 1초 정도만 한 생각하시면 6마신 적당해요. 정도? 4마신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 실수, 뭐 진로가 막혔거나 진로가 뻔히 보이는데 근데 그 시야가 넓은 기수들도 많아요. 시야가 넓은 기수도 있지만은 시야가 좁은 기수들은 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서 저기 자리가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조금 더 무리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남들이 갈 때 그 뒤로 살짝 가든지 그러니까 임기응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또 잘 하는 그런 기수들이 그래서 이제 상급 기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수를 누가 제일 적게 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수가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초 정도, 약 4마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한 경주에 많이 실수하면 뭐 5번도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장거리 같은 경우, 1000m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가 제일 중점을 두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늦발주를 받거나 또는 뭐 그 안에서 기림 요동 막길이 기림 요동할 때도 그걸 안정되게끔 잘 맞춰주면서 스타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기수 그런 기수들이 또 잘 타는 기수인데 뭐 장거리에서는 스타트 늦어도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와 장거리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실수 한 번 할 때마다 약 4마신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잘 타는 기수하고 못 타는 기수의 차이는 한 1초 정도 난다. 1, 2초 정도 차이 날 수도 그럼 있다. 저는 이제 또 딴 질문인데 이광복 전문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전직 조교사님이죠. 이 방송은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직 조교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10만을 똑같이 구입을 해왔는데 조교사님이니까 이거 조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똑같은 사양관 그 잘하는 조교사하고 또 돈벌이가 좀 부족한 마방하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사양 관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성장했을 때. 네, 성장했을 때. 아, 밑도 끝도 없겠죠. 그거는 사실 수치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조교사는 이거는 1군까지 가고 관리 못하는 조교사는 뭐 하위군에서 머물고 사실 그거는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 자원을 얼마만큼 수급을 잘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 10마를 수급해 왔어요. 말 자원이 많이 풍부한 마방은 항상 그 신마들이 골마겸이다 뭐 성장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성장통을 겪을 때 충분히 쉬어주면서 그러니까 대비를 늦춰가면서 말 자원도 많고 또 마주들한테 설득도 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늦춰가면서 말을 만들어서 출전시키는 거랑 말 자원도 없고 당장 상금이 아쉬운 이런 마방은 무리해 가면서까지 그렇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픈 말이 골마겸이 발생하면 골마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아프니까 자꾸 허리 쪽을 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배통도 생기고. 요배통 생기고 전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힘듭니다만은 부익부 비익빈이 딱 맞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수급에 따라서 여유 그게 있겠으니까 휴양도 보내고 그렇죠. 외부 휴양도 네, 보내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질병이 오는 말들은 충분히 쉬어주면서 고쳐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덧붙이는 질문인데 요즘 그 외부 휴양이 유행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외부 휴양 가는 게 외부 휴양 갔다 돌아오면 거의 입상률이 없었는데 그 서울 경마장에는 이제 부산부터 시작을 했어. 아니 서울 경마장 박대웅 조교사죠. 박대웅 박대웅 조교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밸류 플레이. 외부 휴양을 갔다 온 말로 밸류 플레이 가지고 대상 경주 바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부산에서는 김영관 조교사가 본격적으로 그걸 시행을 했고 서울에서 이신영 조교사가 하는데 그 외부 휴양 이후에 입상률이 높아진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건? 그거는 이제 제가 활동할 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조교사가 막 시작되면은 마방 15칸을 줍니다. 예. 예비 마방 3칸 해서 18칸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마주분들이 말을 많이 맡겨요. 근데 안 받을 수는 없어. 그러면은 이제 대부 받은 칸수는 부족하고 말은 들어오는 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경주 뛰고 난 말을 외부 휴양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영관 조교사나 저기 서울의 박대웅 조교사 같은 경우는
그 외부 휴양의 어떤 그런 로테이션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휴양을 보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외부에 나가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서 훈련이 가능한 그 외부 휴양소에다가 휴양을 보내고 또 휴양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영양제 포함해 갖고 쉽게 얘기하면 말을 만드는 거죠. 말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충분히 만들어서 경마장에 입사를 시켜서 경주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외부 휴양하고 갔다 왔다 전에는 거의 질병 때문에 휴양을 했었는데 이제는 질병보다는 진짜 말을 만들러 보냅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뭐 사이드적인 얘기를 또 드리겠는데 또 예전에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아는 형님도 있잖아요. 특유의 그 경마장 가면 매번 전화 와가지고 야 3번 간댄다 뭐. 근데 저도 이제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또 잘 맞는 소스들이 있어요. 뭐냐면 또 그 형도 만나보면 야 2달 있다 말이 하나 나오는데 야 일부러 마사의 질병에 스크래치를 낸 거야. 일부러 능력 검사를 떨어뜨렸어. 데뷔 전부터 바로 쏠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거에 또 그런 말들이 입상을 또 해요. 가뭄에 폭나듯이 하나. 기가 막히게 뭐 배당 50배, 100배씩 터뜨리면서 뭐 도움도 받고 저도 뭐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사이드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외부 휴양을 보내는 목장의 시스템이 옛날보다는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좀 덧붙이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마필이 지금 저희가 앉는 요 지금 공간 지금 마방 경마장 요 정도 딱 됩니다. 그럼 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도 요 공간에 답답한데 말들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이제 또 악벽도 생기고 그러면서 좀 나쁜 버릇이 생기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지키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죠 말들도. 근데 이제 외부 휴양 예전에는 되게 시스템 자체가 많이 후지다고 하죠. 안 좋은 데도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고 방목도 시켜주고 관리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 휴양소도 거기서 다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투자를 하면서 마필에 대해 한 마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고 그렇게 되면서 더 마필이 컨디션도 좋아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마 자체가 선진화되고 있다. 예. 그 평균적으로 봐도 기록적인 면에도 옛날보다는 평균 기록이 한 1초 반, 2초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마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 말에 대한 얘기가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경마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냥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경마장의 속설이 있죠. 마칠 인삼.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 하는 거예요, 경마는. 그러니까 말을 모르면서 경마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은 경마 팬들 중에 70% 이상은 말을 모릅니다. 말에 대해서 말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 숫자. 오로지 숫자만 관심 있어요. 1번, 3번 이거만 관심 있고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예를 들어 스포츠든 도박이든 보통 뭘 하기 위해서는 그걸 좀 배우려고 하거든요. 뭐 카드를 치르시는 분들도 카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경마는 이상하게 경마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도 말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건데 말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자세한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혈통이라든가 주행습성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현장이나 예시장에서 말 보는 법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전에도 제가 이강복 전직 조교사님하고도 말 나눠봤지만 안에 계실 때도 다 틀린다 그래요. 보는 게 다 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선호 기수 출신은 자기가 타봤을 때 어떤 말들이 괜찮고 현장에서 볼 때 말을 어떻게 그렇지. 보이더라. 또는 광복형은 또 보는 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을 보는 방법, 그다음에 뭐 주행 습성,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행 습성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혈통 말씀하셨는데 이제 혈통이 제가 말 탈 때만 해도 뭐 글로리 화이 정말 이제 사이런트 사이코베블은 조금 좀 그 나중에 들어오고. 나중이었고 그러다가 고가에 이제 시순말이 들어온 게 이제 처음 고가로 들어온 게 라식은이에요. 라식이. 예, 라식은 실패한 거죠, 실패한 말이죠. 완전 실패한 그 혈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플로잇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실패한 혈통이라고 봐야죠. 엑스플로잇은 그나마 저는 혈통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엑스플로잇이 들어오면서 그 말 성병이라고 그러죠.
예. 말성병이. 그러면서 그 각 그 목장에 좋은 씨앗 말들을 교배를 안 했어요. 아, 성병에 걸려가지고. 예. 아, 이게 그 라시그니가 왜 실패를 했냐면 라시그니가 처음에 4억인가 5억, 그러니까 1억짜리에서 4, 5억 되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각 목장에서 가장 좋은 씨앗 말들을 다 붙였어.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정말 실패한 그 시즌말이라고 보면 되고, 엑스플로잇은 그런 또 이제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각 목장에 좋은 씨앗 말들이 교배를 좀 기피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니피다, 비카다, 뭐 이런 그 이제 고가의 시순말들이 들어오면서 경마장의 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 경마에 나가서 경마 대회도 아닌 외국 경마에 팔았다가 거기서 입상한 말이 뭐 우리나라에 뭐 1군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 우선 가장 시급한 건 그 생산을 하는 목장 생산자들이 조금 더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망아지 때부터 좋은 그 환경에서 자라나야 경주마로 활동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혈통도 중요합니다만 환경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본 거는 말 보는 법, 어떤 말을 좋게 보셨나요? 제가 조교사를 처음 딱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때 52개 조교사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만났는데, 형님은 어디를 말 구입하러 가실 때 어디를 보십니까? 30명 정도가 보는 부위가 다 다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귀를 보고, 어떤 분은 뭐 다리 길이를 보고, 뭐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나 이거는 뭐 그 기본이고, 전체적인 균형은 기본이고, 뭐 다리 쪽을 관심 있게 보는 분, 뭐 피부를 관심 있게 보는 분.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경매 때 모 조교사는 장제사를 데리고 갑니다. 발굽이 중요하다. 예? 모 조교사는 수의사를 대동해서 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말 구입에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좋은 말 구별하는 법은 뭐 예시장에서 윤기가 흘러야 된다, 뭐 보폭이 정확해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에 우선 경마에 나와서 예시장에서 보는 활기예요. 활기가 떨어진 말이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까? 활기를 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눈동자입니다. 눈동자가 생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이 사람 눈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동자를 딱 보고 살짝 충혈되어 있는 말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약간 흥분해 있는. 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제가 냉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뭐 진짜 역대급 기수분이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저하고 과천에서 요책에서 같이 이제 서로 수친하니까 같이 할 때 그 형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종환아,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 이래요. 예시장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이 나한테 뭐냐면, 야, 나 말 30년 탔어. 근데 나 예시장에서 말 볼 줄 몰라. 그 형이 이렇게 무슨 뭐냐면, 주로에 나올 때 말이 윤승하는 걸 봐야 말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난 말 30년 탔는데도 나 예시장 가서 말 보라고 난 말 못 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뭘 본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교수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다 틀릴 수 있어요. 예, 책에 나온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공부하면서 기수 면허증 딸 때도 질병, 뭐 사양 관리 이런 거 다 보는데, 이제 그 질병 쪽에 이제 수의사 출신 교관이 있습니다. 교관이 오셔갖고 말 한마디 훈련용 데리고 왔을 때 약 속보라고 하죠. 속보로 했을 때 보는 게 제일 가장 정확하고, 평보로 갔을 때는 진짜 잘 모릅니다. 그냥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애가 축 처지고 이런 거는 볼 수 있지만은 가장 말이 경주에 뛰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리 아닙니까? 다리가 거의 뭐 90% 이상 능력 발휘에 능력 발휘. 근데 딱 이 말이 잘 뛸 것 같다. 마방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 저는 경력은 적지만은 저는 목을 봐요. 목 두께. 왜냐면 말이 뛰는 거는 뭐 뒤에서 이제 후구에서도 나오지만 목 힘도 받쳐줘야지 뜁니다. 사람이 달리기 할 때도 팔을 흔들어주면서 뛰어야지 더, 다리는 다 기본적으로
되는 마필이 뭐 기본적으로 운동은 하지만은 손도 손 가만히 있고 못 쪄요.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근데 뛰어도 내가 보고 네.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기수신 때, 자 말이 예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말을 타보기 전에 네. 위에 앉아 보기 전에 이거로 대가리 오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는 딱 올라 네. 타보면 알죠. 알죠. 이거 알죠. 대가리 느낌은, 오겠다. 네, 느낌인데. 이상한데 알죠.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걸 타보기 기수 본인도 안장에 올라가 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렇죠. 타기 전에 이렇게 봤을 때 모른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 보기는 사실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저는 또 생각이 틀린 게 그거는 노하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노하우는 있어요. 노하우는 있어요. 근데 전문가도 그것도 모르는 뭐 기수 출신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마필이 컨디션은요. 그 장안하기 전에 안장을 이제 올리는 거 하기 전에부터 마필이 뭐 흥분을 하고요. 아, 그쵸. 또 체열하러 그 전에 또 체열할 때부터 마필이 마방에서 딱 꺼낼 때부터 그 컨디션은 있습니다. 그 마필을 끄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 힘이 꽉 차 있거나 얘가 약간 흥분돼 있으면서 아 오늘은 느낌이 좋다. 근데 얘가 어디 경주 나가야 되는데 얘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경주를 매번 하니까 그 컨디션의 변화가 오면 하는 행동이 약간 바뀌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말은 네. 근데 이게 제 말씀 뭐냐면 이 주로 나갈 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다, 더 이게. 정확하게 네. 볼 수 있는데 주로 나갈 때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과천 본장에 가서 맞아요. 저는 이제 배팅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배터 입장에서는 뭐 각 지점에서 하실 거예요.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주로 나갈 때는 마사에서 잠깐 보여줘요. 카메라에. 그렇다고 경마 배팅을 계속 과천 본장 가가지고 카메라 들이대고 주로 볼 수 없으니까 주로 나갈 때는 잠깐씩 보여주는데 예시 상태는 이게 지점에서도 한 5분씩 볼 수 있는 거니까 예시 상태에서 이제 주로 보는 부분, 땀 흘리는 부분 그런 거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날씨가 안 더운데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 그렇거나 또는 힘이 꽉 찬 모습은 딱 봐도 알잖아요. 메가리가 없어 보이는 말들, 그렇죠. 힘이 꽉 차 보이는 말들. 메가리가 없어 보이는 말이 입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힘이 꽉 찬 말들이 꽉 차 보이는 누가 봐도 우람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는 말들이 입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배터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 말고 예시 상태를 이제 뭐 지점에서 예시 상태를 꾸준히 볼 수 있잖아요. 계속 한 5분 동안 계속 돌리는 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래요. 예시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에 하고 지금하고의 그런 변화된 모습. 일본의 그 수의사 출신이면서 배터였던 사람이 예시장에서 발걸음만 가지고 그 능력 1, 2, 3, 4번을 정했어요. 거의 90% 적중을 했거든요. 그때 옛날에 난리 났던 거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어요. 예시장에 그 일본 배터가 네. 와갖고 그랬던 것처럼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습관을 들이면 아 저 말이 지금 오늘 컨디션이 괜찮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뭔가 좀 내가 그 노력하고 좀 분석을 해서 잡아내는 이런 그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 경마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마사회하고 조교사하고 기수들은 스포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점으로 나와서 번외에 있는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행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는 원래 옛날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 뭐 어떤 기관에 대한 불신, 단체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배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쟤네 다 짜고 치는 보수도 좀 이따 이제 다룰 거죠 저희가 예. 다룰 거지만 미리 얘기 말씀드리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저희 이제 직업 예상가니까 다 ARS 뭐 문자 정보를 참고하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자만 보고 그냥 배팅만 하지 마시고 ARS만 그냥 듣고 배팅하지 마시고 ARS 듣고 문자 한번 받으시면 예시장에다 한번 쳐다보세요. 보시면서 얘가 3번 축에 뭐 5번을 추천을 하는데 야 3이 내가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5는 내가 보기엔 아닌데 얘는 왜 추천할까? 그러면서 자꾸 보시다 보면 책에도 좀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노하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생기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직업 예상가로 데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직업이 없어지시면 또는 나는 지금 갖고 있는 직업보다는 경마 예상가 하고 싶어.
그러면 직업 예상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고로 얘기는 제 결론은 뭐냐면 자꾸 3,000% 빠지는데 노하우를 키우자는 얘기죠. 뭐 예. 예시장이 좋건 주로가 좋건 물론 주로가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시장을 많이 봐야 된다면 예시장에 관한 노하우를 키우면 뭐 또 발전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조교나 질병 이런 부분 연관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실제로 경주에 영향을 끼치다 질병이라든가 또 질병이 있어도 조교가 세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교사 입장에서 보실 때 또 뭐 어떻게 질병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교하고 질병. 우선 그 경주마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이제 운동기 질환이죠. 뭐 이제 굴건염, 개인대염, 또 가장 심각한 폐출혈. 뭐 관절염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질병은. 근데 이 그 말한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병이 바로 굴건염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다리를 뻗으면서 신축성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한 그 건인데, 요게 건이 이렇게 몇 수백 가닥으로 몇 수백 가닥 가는 가닥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돼 있어요. 그 거기 막을 싸고 있는 거가 처음에 다치게 되면 건초염입니다. 그렇죠. 예, 건초염. 그리고 건염까지 그 발전이 되면 가닥이 속에 있는 가닥이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게 갖다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초염일 때 미리 대비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건염이 심각하면 뭐 거의 경주마로서는 생명이 끝입니다. 백광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뭡니까 저기 그 줄기세포 치료도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건염은 가장 심각한 질병이고, 개인대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대염은 뭡니까? 뼈하고 뼈를 지탱해주는, 뼈하고 뼈살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인대염에 걸렸다. 그거는 이제 건염보다는 조금 덜 심각해요. 그래도 그거는 개인대염은 조금 휴양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휴양이 필요한 부분이고, 폐출혈은 그 과하게 운동을 하면, 즉 경마를 뛰고 나면 폐에 거의 출혈은 나요. 90% 이상의 출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과해서 이 그렇죠. 호흡기로까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폐출혈이란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1회 발생하면 한 달 출주 정지고, 2회, 3회까지 발생이 되면 이제 자동 퇴출이 되고 하는데, 폐출혈이 일어나긴 하는데 얼마만큼 심각하게 일어나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 두셨다가 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질병이 있음에도 조교를 뭐 시원하게 뭐 충분히 다 했다. 그러면 이제 경주력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상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조교할 때 숨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뭐 저쪽에 뒤에서 뒷줄에서 때리고 여기서는 살살하고, 솔직히 그 실제로 안선호 기수도 조교 기수 다 해봤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조교할 때 숨기 안 넣는다. 옛날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화요일 날 조교 안 하는 날 놀이운동할 때 그때 와서 조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교 관찰자들이 오기 전에 미리 한다. 또 뭐 낮에 놀이운동 낮에 여러분들은 경마분들 그런 거 모르겠지만 새벽에 조교를 하지만 낮에 놀이운동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때린다. 별 얘기다 해도 산악구보 가면 산악구보 가서 만들어 놓는다. 뭐.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 경마 팬들도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과천 새벽 조교장 가면 조교 관람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조교 관람대가 있는데 여기서 예상가들이 이제 조교 관찰자들이 볼 때 요 앞에가 보여요, 결승선에. 근데 결승선에서는 속보로 설렁설렁 타다가 그러니까 저 뒤에 건너편 가서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스볼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안선호 전직 기수는 예상가들 조교 관찰자들의 눈을 피하려고 조교들 말이 잘 돼 있는데 조교들 그 안 보여주려고 설렁설렁하게 한 적 있어요? 안 보여주려고 설렁설렁한 적 없는데, 이제 나름 마방에서도 이제 어떻게 오늘 조교를 어떻게 하자, 그리고 뭐 일찍 나와서 요거는 조용할 때 하자. 왜냐면 이제 뭐 예민하거나 민감한 마필들이라는 그런 건 주로 문 나오기 전, 아니 주로 문을 이제 개방하기 전에도 그 앞에서 빨리 해갖고 하려고, 조용할 때 하려고 뭐 그런 적도 많은데,
숨긴 적도 있습니다. 사실 숨긴 적도 있고 왜냐면은 뭐 보는 눈도 많으니까. 근데 뭐 일부러 숨기려고 막 이거를 근데 자기네들 이런 게 있어요. 칼 간다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칼 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뭐 나를 그냥 다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뿐이지 내가 칼을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게 들어올지 뭐 나보다 센 마필이 나오면은 당연히 입성도 못하는데 저희는 2등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2등 무조건 1등만 알아줍니다. 1승만 알아주는데 2등은 그 경마 팬들이나 그 2등까지는 해주는 거지 뭐 3등까지 복연승지 저희는 2등 하려고 말 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우승. 이광국 전 조교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저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사석에서 안 물어봤던 내용인데 한 마리한테 뭐 특식이라고 하죠. 풀떼기 말고 뱀이요. 뭐까지 먹여보셨어요? 이거 입상시키려고 얘한테. 그리고 또 그 한 마리한테 뭐 특식을 먹이면서 금액으로 얘기했을 때 뭐 100만 원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영양제들 뭐 얼마까지 한번 먹여보셨어요? 이 한 경주에 입상시키려고. 뭘 먹이든 우선은 뭘 먹이든 마사회에서 그 사료가 들어와도 마사에서 마사에 들어오는 사료 지정 업체가 있어요. 예. 거기에 들어와도 다 도핑 테스트를 하고 먹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뭘 뱅가루를 먹이든 산삼을 먹이든 뭘 먹이든 어쨌든 도핑 테스트를 거치고 그러니까 그 부정은 아닌 거죠. 네, 금지 5대 약물에 어. 들어가는 거가 검출이 되면 어떤 것도 못 먹여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뭐 뱀 맨날 그렇죠. 먹고 뭐 홍삼 먹듯이 그 얼마까지 먹여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뱀가루, 네. 그다음에 이제 산삼까지는 아니어도 홍삼? 홍삼, 네. 그다음에 이제 삼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거 이제 뚝뚝뚝 잘라가지고 근데 이거를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마주가 이제 내 말을 먹여달라고 갖다 주면은 조교사는 또 해차게 가는 말도 먹입니다. 같이 예. 몰래. 몰래 먹이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한 마리 먹이는 분이 한 마리 분이 한 4,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만 원씩 매겨가지고 그 다음 경주에 입상을 했습니까? 입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효과는 보죠.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뱅가루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이후에 나타난답니다. 경주 3번 정도? 경주 3번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갖다가 말한테 정성을 쏟고 좀 몸에 좋은 거, 몸에 나쁜 거 먹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먹이고 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거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경마장이 잘못된 속설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경마장에서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경마장에서 제가 20년 넘게 경마를 했는데 뭐 예상을 했는데 제일 솔직히 이걸 부분을 제가 계속 짚어줘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친한 후배들도 있고 친한 선배들도 뭐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를 하지 말을 뭐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하는 얘기인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연대라는 거예요. 연대. 모르겠어요. 안선호 기수는 특정 어느 기수하고 난 쟤랑은 같이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적 있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연대라는 거는요. 이 친분 뭐 이런 것도 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서 유래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돼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뭐 현직 뭐 조성권, 뭐 유현명 기수, 뭐 임성실 기수 다 친했습니다. 뭐 이거 보셔도 뭐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놀러도 가고 이러는데 같은 선행마다 그러면은 마방에서는 사실 조교사나 선행 앞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죠. 앞에 나가라, 너 나가라, 무조건 나가요. 그러면은 선배님 뭐 유현명 기수로 얘기를 할게요. 선배님 저 무조건 마방에서 선행 가라는데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뭐 말 잡아줄게 조금 네가 우리 싸우지 말자 이걸 잡아준다 해서 너 1등 들어와 나 2등 들어올게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싸우면 서로 피해 보니까 근데 야 나도 1등 나도 무조건 선행 가래 그럼 누가 나가고 그거 알아서 하자 잡든지 뭘 해라 얘기는 됩니다. 얘기도 되고 왜냐면은 그게 보여지는 게 경합이 심한 경합이 붙으면요 제지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연대라는 걸 이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짜고 친다라고 봐요. 이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정계상에서 그건 당연히 이거는 그건 맞는 얘기야. 얘기가 오고 가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너가 1등 들어와 나 안 들어갈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야, 승패 조작보다는 네. 무리한 경쟁은 하지 그러니까, 말자. 네, 그렇죠. 과도한 경쟁. 서로 피해 주니까. 형님이 기수 옷을 저기서 기수하시다가 저기서 벗고 나오셔서 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마장에서. 아, 그럼. 그냥 딴 얘기 안 할게요.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연대라는 게 경주 결과를 놓고 정보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가 누군가한테 승부를 시켜야 돼요. 얘하고는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래갖고 들어오면 좀 자기한테 이득을 보는 이 정보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설이에요. 좀 전에 안선호 맞아요.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같은 선행마예요. 그러면 팬들은 경주를 망쳐버리는 기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경주라는 정계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서로 나 선행마라고 해서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비벼가지고 경주를 다 망쳐버리면 배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주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흘러서 내가 선택한 말이 실력이 안 됐구나 인정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는 막 되도 않는 경주 전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자꾸 경마를 불신하게 돼요. 그렇죠. 저거 일부러 가서 비벼서 죽였네 어쩌네 자꾸 이렇게 불신하게 되니까. 보면 이제 서울 경마장 같은 경우 가끔 김옥성 기수가 감아버리죠.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오는데 무빙이라고 하죠. 무빙이라고 하죠. 근데 뭐 무빙 말고 가미가제식으로 특공대식으로 쟤는 내가 죽여야겠어 이런 식으로 갈 때도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막 그런 게 이제 빈번하다고 선진 경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두바이 월드컵이나 켄터키 더비 외국 경마 그 상금 큰 경마를 봐도 그렇게 무리하게 뭐 외곽에서 던지고 외곽에서 무리하게 감고 그런 말들은 없더라고요. 다 결대로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마필의 능력, 뭐 자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센 놈이 뭐 비벼도 들어옵니다. 외국 마을들 아무리 옆에서 비벼대도 들어오는 마필 들어오는데 마필들이 능력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는 그런 전개 이렇게 또 구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같지.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뭐 나도 어차피 빤히 아는 얘기인데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상경주가 있는 주간에는 배당이 터진다. 왜? 대상경주 마사에 상금을 주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네. 자, 마사회는 안정적인 배당으로 하루 총 매출이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팬들이 가지고 오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30억이 그 다음에 또 베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배당이 한번 딱 고배당으로 계속 이어지면 한번 고배당 맞춘 사람은 그거 들고 가요. 그렇죠. 또 돈 없는 사람은 베팅이 못하고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배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으로 찾아서 그 다음 경주 또 베팅이 되고 이걸 원하지. 마사회에서 그리고 마사회하고 배당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사회는 이미 1년에 경마 상금으로 얼마가 책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 상금 안에서 그 상금 테두리 안에서 경주 계획이라는 게 잡혀지는 것이지. 뭐 하루 오늘 매출 올랐으니까 다음 주에 뭐 대상 경주 하나 만들어서 그거 상금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 속설 자체가 나온 그 이유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도 100% 클리어하지 못해요. 그건 그래요. 100%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대한민국이 정치판도 되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박판인 마사회는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물론 부정부패 많습니다. 마사회 안에도 부정 많고 못 받는 사람도 많고 개별적인 부정이죠. 그 개별적인 부정이지 이 경마 자체를 통으로 부정으로 보면 안 그러니까 된다는 간단하게 얘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마사회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이게 사실 절대 백서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마사회도 백서가 항상 나와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되고 하다못해 어디 지점에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요 옛날 박정희 시절이 아니라서 다 정보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사회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전산을 장난을 치고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요 하나 지금 이렇게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파장이 클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마사회 관계자들이 봐가지고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경주 뛰면 초가 없어져 직선줄에서 타이밍이 없어져 아시죠? 예. 타이밍이 없어졌었어 예전에. 예. 근데 지금은 다시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 화면에 이제 밑에 기록 초가 사라져요. 그거 사라지는 것도 웃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역 시절 때
상당히 억울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바꿔야 돼요. 코 차이로 할 때요. 만약에 1등이 한 목 차이로 아니 한 반마신 차이로 이기고 2등이 코 차이로 싸웠을 때요. 한 요 정도에서 카메라를 1등의 기준에 맞춰서 찍어갖고 이거 1, 2등을 가려요. 이거 진짜 보셔요. 나중에 사진 판정 보시면요. 2등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얘도 2등도 1, 2등도 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얘가 그치. 1등 1등, 2등 맞추면 안 되지. 한 사진만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1, 2등을 가린다고 해요. 얘네들도 그 걔네들이 결승선에서 그걸 한 것도 기준으로 보여줘야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여줘야 되고 이 다 한 장 사진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 뭉쳐서 들어갈 때 여러 마리가 그럴 때 한 장 사진으로 보여주고 1, 2등 그거를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그것도 있어요. 선을 이렇게 긋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자, 결정을- 근데 이렇게 이거는 긋는데 진짜 사실인데 이건 마사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탔는데 나는 내가 분명히 마사에 고쳐야 될 부분 많아요. 그렇지. 제주도 대상경주 그렇지가 않아요. 저기 제주도 대상경주 결승- 게이트 늦게 열렸어요. 발주기문 늦게 열린 거 알죠? 마사에 고쳐야 될 거 많아요. 마사에가 그거는 봤습니다. 게이트 문이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어. 순간인데 순간인데 그 말이 정지 화면에- 선행마예요. 견인불발 그 대가리 팔리는 정지 선행마인데 그 화면을 딱 문이 늦게 보면 열린다고. 안 열리는 게 보인다. 그거 그리고 보여줘야죠. 그거. 결승선을 통과할 때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순 사진 자동으로? 예, 착순 사진 보여줄 때 그게 우리 단층 촬영이 단층 그렇지, 촬영이 단층 촬영.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결승- 서로 이렇게 긋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뚝섬입니다. 뚝섬이었는데 정말로 아주 뭐 뺄 수 없는 인기마야. 그냥 정말 큰 왕 인기말인데 1등은 지나가고 2착 사진 시비가 걸렸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 선 긋는 것보다 조금 더 두껍게 걷었어요. 조금 더 두껍게 그어가지고 동착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팬들이 저 선을 두껍게 걷다 이제 막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두껍게 그은 게 보였어요. 네. 근데 그 2착을 그래서 이제 2착 동착이 됐었는데 뭐 어쨌든 그것도 뭐 마사회에서 어떤 장난보다는 많이 그 돌려주려고. 많은 팬들이 배팅을 했을 그 말이 3착으로 밀려나면서 고배당이 터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부정이 있다고 그 정도로 의심을 할 거면 경마를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카드를 치는데 이게 사기 도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난 거기서 도박 안 해요 절대. 왜 내가 사기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왜 하냐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의심을 할 정도면 정말 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1부는 마치고요. 2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하고 또 서로들 의견이 틀리고 하다 보니 재밌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거죠. 고배당의 진실이라든가 또 최근 경마의 추세, 또 부산과 서울의 차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